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에서 나오고 지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사람을 지켜보며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어디를 가든 유독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다. 말수가 적어도 무게가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미 그 안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오해 속에서 배웠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영도 같고 인생도 같다.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힘이 아니다. 영향력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다. 이 힘은 외부에서 빌려올 수 없다. 오직 오랜 시간 쌓인 태도와 선택의 결과로만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카리스마를 흉내내려 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줄이고 일부러 냉정한 척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겉으로 만들어진 강함은 오히려 불신을 낳는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완벽해 보이려는 사람보다 자기 결핍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사람은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빠르고 충동적인 본능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판단하는 이성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는 이성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대부분 본능이 앞선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논리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는 늘 옳지만 외롭다.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얻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춘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감정은 가라앉고 판단은 선명해진다. 이 여유가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또 하나, 품격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타인의 존중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선택, 자신의 기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을 긋고 예의를 갖춘다. 나는 이것을 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균형이라 부른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상태. 이 균형 위에서 사람의 영향력은 조용히 자라난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품격을 갖추지 않는다.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쌓여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된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전달된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품격과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음에서 나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간과하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영향력은 직함으로 얻을 수 있고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평생 조직을 만들며 깨달은 사실은 분명하다. 영향력은 결코 빌릴 수 없다. 직함은 회의실 안에서만 유효하다. 명함은 문 앞까지다.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다. 그때 남는 것은 말의 무게와 태도의 일관성뿐이다. 나는 수많은 간부를 보았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아무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명령할 수는 있었지만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왜인가? 그들의 영향력은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위가 높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묻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본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영향력은 반복된 선택의 누적이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는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아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기억한다. 말보다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영향력은 빠르게 만들 수 없다. 훈련으로 흉내낼 수는 있어도 시간을 건너뛸 수는 없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의 태도에서 읽어낸다.
많은 사람이 카리스마를 오해한다. 강한 말투, 단호한 표정, 차가운 거리감,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일 뿐이다. 통제는 잠시 작동하지만 영향력은 남지 않는다. 진짜 영향력은 조용하다.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향력을 얻으려 애쓰는 순간 사람은 이미 중심을 잃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설수록 태도는 흔들리고 말은 가벼워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라.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준을 맞춘다. 영향력은 설득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오늘의 말과 내일의 행동이 다르지 않고 혼자 있을 때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태도가 같을 때 그 사람의 말은 힘을 갖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대상을 신뢰한다. 감정이 ner뛰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 안정감이야말로 시스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영향력을 빨리 얻으려 하지 말고 잃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평판이 된다. 영향력은 목표가 아니다. 결과다. 바르게 선택한 사람에게 뒤늦게 따라오는 조용한 보상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이성보다 감정에 끌리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태도를 가다듬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닿지 않는다. 다음에서 나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뒤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간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확인한 사실은 다르다. 사람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 회의실에서 논리가 완벽했던 안건이 현장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보았다. 반대로 설명은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결정도 있었다. 차이는 명확하다. 하나는 이성에 호소했고 다른 하나는 감정에 닿았다. 인간의 판단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빠르고 직관적인 흐름, 다른 하나는 느리고 계산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흔히 두 번째를 더 신뢰하지만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다. 이 빠른 흐름은 계산하지 않는다. 느낌, 분위기, 익숙함, 안정감에 반응한다. 그래서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본다.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흔들림, 말의 속도, 이 모든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지? 문제는 이해가 아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았고 이성은 그 다음 문제다. 나는 이것을 신뢰의 선행 조건이라 부른다.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대상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옳아도 마음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말은 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 말은 맞다는 확신이다. 맞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은 예민하다. 특히 상대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지, 통제하려 하는지, 혹은 진심으로 존중하는지를 즉각 감지한다. 이 감지는 이성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남긴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여백 속에서 상대의 감정은 안정되고 그제야 이성이 작동한다. 사람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다고 말할 때 이미 결정은 감정 단계에서 끝난 것이다. 나는 늘 조직에서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 그는 회의에서 가장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의 방향은 그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감정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존중이 느껴질 때 사람은 방어를 풀고 귀를 연다. 그래서 영향력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총합이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 상대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된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와 사람을 대할 때 왜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력은 반쪽에 머무른다. 다음에서는 자기 통제와 인간관계가 왜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나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가장 흔한 착각이다. 자기 통제와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만든다. 오늘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이성이 중심에 선다. 느리지만 정확한 판단,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 이것이 자기 관리의 기본이다. 나는 경영에서 이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기업도 사람도 규칙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원칙이 분명할수록 흔들리는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방식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려 들 때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라 믿고 규칙을 제시하면 따를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누군가의 규칙에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그 규칙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그래서 자기 통제에 능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그 엄격함을 강요한다. 이때 사람들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때 작동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다. 이 본능은 질문한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 하는가? 아니면 존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의 내용보다 태도에서 나온다. 눈을 어떻게 마주치는지, 말을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지, 이런 사소한 신호들이 사람의 마음을 결정한다. 나는 조직에서 늘 한 가지 기준을 지켜보았다. 자기 기준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 그는 조급하지 않고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움직였다. 사람은 통제당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을 만들 수 있지만 선택은 지속적인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 않는다. 대신 판단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기준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라는 자산을 남긴다. 신뢰가 쌓이면 말은 점점 짧아지고 설명은 필요 없어지며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준, 강요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질서. 이 상태에 도달한 조직은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타인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사람. 그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영향력은 강한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균형 잡힌 거리감에서 나온다. 다음에서는 이 거리감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구체적인 태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능력은 뛰어나지만 늘 혼자인 사람들을 보아왔다. 성과는 분명한데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옳음과 영향력은 같은 것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논리와 효율을 중시한다.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할 때 이 태도는 종종 차갑게 느껴진다. 사람은 자신이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는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결정이라도 그 과정에서 존중을 느끼지 못하면 그 결정은 강요로 인식된다. 나는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을 이렇게 정의했다. 성과를 이유로 사람을 밀어붙이는 사람. 그는 단기적으로는 결과를 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이 남는 사람이 있다. 그는 늘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이 차이가 결국 사람을 남기느냐 잃느냐를 가른다.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판단한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상대의 속도를 읽는다. 이 속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판단도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다. 결과로 증명하면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결과만 보고 따르지 않는다.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기억한다. 회의에서 의견이 묵살된 사람,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결정 뒤에 통보만 받은 사람, 이들은 결과가 좋아도 마음으로는 떠난다. 그래서 나는 늘 과정의 질을 본다.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 의견이 다뤄지는 태도, 실패를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결과만큼 중요하다. 유능함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은 사람을 얻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능력은 오히려 고립을 만든다. 진짜 리더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긴다. 사람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든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래 따른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작은 행동들이 신뢰를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는가? 다음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간과하는 첫 번째 원칙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에는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사소한 태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나는 이것을 첫 번째 원칙들이라 부른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극히 적다. 첫째,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라. 완벽함은 감탄을 부르지만 동행을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신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너무 멀리 있는 존재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조직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정확함이다. 사람들은 그 정확함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둘째, 쉬운 부탁을 할 줄 알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이건 네가 잘 아니까 간단히 조언만 해달라.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부탁은 의존이 아니다. 신뢰의 표현이다. 상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신호이며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 작은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셋째,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줄여라.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면 자기 확신의 부재로 읽힌다. 사람의 본능은 불안정한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겸손이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자기 비하는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보이려 하지 말 것, 강해 보이려 하지 말고, 매력 있어 보이려 애쓰지 말고, 인정받으려 서두르지 말 것. 사람은 그런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약해진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태도가 반복될 때 사람들은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 그 편안함이 신뢰의 시작이다. 나는 이것을 기초 체력에 비유한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는 힘. 이 원칙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시도하면 급만 화려한 관계가 된다. 이제 우리는 기본을 다졌다. 다음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는 대화의 태도, 말보다 강력한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회의와 현장을 거치며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온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수단이다. 질문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늘 일방적이 되고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한다. 논리를 정리하고 근거를 준비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든다. 그러나 이 순간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이 없는 대화는 관심 없는 연설에 불과하다. 나는 조직에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신뢰했다. 그들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상대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맥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공기가 바뀐다. 상대는 방어를 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 순간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넘어온다. 중요한 점은 질문의 목적이다.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은 본능적으로 감지된다. 그런 질문은 오히려 반감을 키운다. 진짜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질문은 상대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도 드러낸다. 얕은 질문은 얕은 관심을 보여주고 깊은 질문은 깊은 사고를 보여준다. 그래서 질문은 훈련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에서 망설이고 있는지를 묻는 것. 이 질문들이 쌓이면 상대는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으로 당신을 인식한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 사람에게 끌린다. 그리고 그 끌림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또 하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질 줄 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 지금 이 판단은 감정인가? 기준인가? 이 자기 질문이 쌓일수록 사람의 태도는 안정된다. 안정된 태도는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귀를 얻게 된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영향력이라고 부른다. 앞에 나서지 않지만 흐름을 바꾸는 힘. 말을 줄일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상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다. 다음에서는 이 반응을 다루는 태도, 한 박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즉각적인 반응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순간의 판단이 관계를 바꾸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갈등의 시작이 이 짧은 순간에 있음을 보아왔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기분이 상하면 즉시 말이 튀어나오고 억울하면 변명부터 앞선다. 이 반응은 빠르지만 대부분 현명하지 않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 순간을 다르게 다룬다. 그는 반응하지 않는다. 관찰한다. 상대의 말에 담긴 감정, 말하지 않은 의도, 그 말이 나온 배경을 한 박자 늦춰 바라본다. 이 짧은 지연이 감정과 판단을 분리한다. 나는 이것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 공간이 없는 사람은 늘 상황에 끌려다닌다. 그러나 이 공간을 확보한 사람은 상황 위에 선다. 특히 갈등의 순간에 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말에 즉각 맞서며 논리를 들이민다. 그러나 이때 상대의 감정은 이미 방어 상태다. 논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반대로 잠시 침묵하고 상대의 말을 다시 묻는 사람은 흐름을 바꾼다. 지금 그 말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은 누그러지고 대화는 다시 시작된다.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이다.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통제의 증거이며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람들은 이 여유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흥분하지 않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상황이 거칠어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한 박자를 늦춘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이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갈등에서 이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곁에 남긴다. 나는 조직에서 이런 사람을 중용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결국 방향을 잡는 사람,
그는 회의실의 소음을 줄이고 본질을 드러낸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남긴다. 이 안정감이 사람에게 신뢰로 전달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태도의 바탕이 되는 하나의 인식. 이 인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쉽게 무너진다. 다음에서는 영향력의 최종 조건, 주도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주도권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말, 환경의 압박, 지위의 차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움직인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주도권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린다면 이미 주도권을 넘긴 것이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는 순간 사람은 여유를 잃는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대화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고 이 결정은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인식. 이 인식이 태도를 바꾼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 시간에 대한 존중, 자기 판단에 대한 존중, 자기 기준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말은 가벼워지고 태도는 조급해진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상대가 결정을 재촉해도 자신의 속도를 지킨다. 이 느림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자신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주도권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안, 기준을 벗어난 요구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다. 이 거절할 수 있음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신뢰한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 그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주도권은 상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나는 경영에서 이 원칙을 늘 적용했다. 모든 제안에 즉답하지 않았고 모든 압박에 반응하지 않았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의 시간이었다. 사람은 이 침묵을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에서 확신을 느낀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인식이 말보다 강한 신호가 된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중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자기 존중은 타인의 존중으로 이어진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태도를 하나로 묶는 핵심에 도달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원칙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 그것이 없으면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지금까지 나는 영향력을 만드는 태도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진정성이다. 아무리 말투를 다듬고 질문을 잘 던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흉내내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본능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계산된 친절은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의도된 겸손은 결국 드러난다. 사람은 말보다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읽어낸다. 진정성이란 항상 솔직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생각을 드러내라는 뜻도 아니다. 진정성이란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사람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 이 일관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다. 그래서 진정성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 기술은 연습으로 익힐 수 있지만 진정성은 선택의 축적에서만 생긴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 앞에서 불필요한 방어를 풀어낸다. 그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 안정감이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실수도 하고 판단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피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변명보다 수습을 선택하는 자세. 이 순간에 사람은 진정성을 본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성과보다 태도를 더 오래 보았다. 성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태도는 사람을 설명한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평상시의 선택이 응축된 결과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이다. 진정성은 영향력의 연료다. 이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오래 움직이지 못한다. 반대로 진정성이 있다면 말은 줄어들고 존재감은 커진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영향력은 지배가 아니라 신뢰이며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사람을 이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어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지 마지막 정리를 하려 한다.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장면이 있다. 그는 앞에 서서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은 그의 반응을 살핀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향력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는지, 어디까지는 양보하고 어디부터는 물러서지 않는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보며 스스로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관계를 묶어두지도 않는다.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 여유가 역설적으로 사람을 붙잡는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는다. 성과가 났을 때 앞에 서기보다 뒤에 있던 사람을 드러낸다. 이 태도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남긴다. 사람은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평가하지 않고 설명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날 시간을 준 사람. 그 기억은 어떤 보상보다 오래 간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이득이 될지, 얼마나 손해가 될지를 먼저 따지지 않는다. 대신 이 말이 관계를 지키는지 사람을 존중하는지를 본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평판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자연스러운 영향력은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을수록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는 안정감에 끌린다. 그 안정감이 리더를 만든다. 나는 이것을 앞서가되 앞에 서지 않는 태도라고 부른다. 속도는 빠를 수 있다. 판단도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때 사람은 오래 남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한다. 왜 우리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다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종종 영향력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을 이끌고 인정받고 중심에 서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왜 영향력이 필요한가? 영향력은 사람 위에 서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한 무기도 아니다. 영향력은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뜻이다.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해야 하고 빠른 결과보다 오래 남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영향력은 곧 짐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영향력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해왔다. 대신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세우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원칙, 어려울 때 더 분명해지는 태도. 이 기준이 쌓이면 영향력은 뒤늦게 따라온다. 사람들은 말로 설계된 비전을 따르지 않는다. 삶으로 증명된 태도를 따른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어떻게 얻었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기억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주목받지 않는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기준이 된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미 그 말의 출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사람이 남기는 흔적이라고 부른다. 직함은 사라지고 성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태도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선택을 만든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같은 자리에 선다. 그때 남는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기억하는가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억되는가이다. 영향력은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준을 지킨 사람이 얻는다. 앞서가되 사람을 버리지 않은 사람, 강했지만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오래 남는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 어떤 태도로 시작할 것인가? 영향력은 언젠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태도가 이미 만들고 있다.